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는 미국 1분기 GDP와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이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시장의 경계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PCE 가격 지수도 시장 예상을 상회한다면 이 증시 조정 가능성과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치 앞도 알아보기 힘든 우리 코인 시장,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쭉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키가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거래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해시키는 바이낸스 거래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해시키는 이번 거래 중단에 대해서 이 정책 변경에 따른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중단이 바이낸스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자금 세탁 및 제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또한 2월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자국 내 투기를 우려해 바이낸스를 금지시키기도 하는 등 이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TX의 몰락으로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리를 공고히 한 바이낸스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빅테크를 대표하는 카카오, 네이버에 근간한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한몸이 됩니다. 두 프로젝트는 지난 1월 통합을 전격 선언한 데에 이어 올해 6월까지 재단과 메인넷을 하나로 합치고 토큰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제 통합 브랜드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분야를 불문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통합 메인넷은 현재 인공지능 RWA를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었습니다. 통합으로 얻은 추진력으로 최근 주목받는 기술을 선점함에 따라서 아시아 넘버원 메인넷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중 특히 AI는 주요 메인넷이 앞다퉈 진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된 가운데 투자자의 낙관적 전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터 소를리, 비트와이즈의 최고 경영자는 이 반감기 후 금융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늘어날 것이다 라며 투자자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었죠. 실제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이 지난 19일까지 5일 연속 순유출을 이어오다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주가 역시 반감기 전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감기 적용으로 채굴 보상이 절감되며 수익 수준을 유지하려면 채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9,580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1.04% 상승하고 있습니다. 464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17% 상승하고 있습니다. 776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버파이 18.71% 상승하고 있습니다. 4.542원입니다. APNFT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세이 14.74% 상승하고 있습니다. 965원의 가격입니다. 페페 13.1% 상승해서 0.0095원의 가격입니다. 갤럭시 12.07% 상승하고 있습니다. 7,05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커 4.04% 하락하고 있습니다. 427만 원의 가격입니다. 오아시스 3.04% 하락하고 있습니다. 96.51원의 가격입니다. 세이프팔 2.99%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9원. 바이프로스트 2.88% 하락해서 101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패스포트 2.86% 하락하고 있습니다. 4.721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실시간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 전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는 차마 다루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가격, 진입, 손절가, 고급 정보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어가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황이라든지 이제 현재 물려 계신 코인들 혹은 가지고 계신 코인들 혹은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번에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네.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저희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매매 기록이고 하루는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마다 공유를 드리고 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뭐 손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단타 시그널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또 직접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기 힘드시죠. 그렇죠. 이게 순식간에 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또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직접 이게 딱히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네. 이렇게 걸어두기만 하시면 오. 저희가 지금 시그널 드리는 대로 또 팔로잉 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톡방 들어와 오셔서 이제 누구나 무료고 어떠한 네. 그런 뭐 신청금이나 뭐 이런 거 받지 않으니까 오.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해서 일주일 정도죠. 한 3, 네. 4일 정도 해서 이제 투자금 대비 10% 정도 수익을 냈고 변동성이 크고 되게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도 수익률이 되게 높네요. 그렇죠. 사실 네.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코인 혹은 코인이나 이제 네. 하나를 통해서 이제 얻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단타 매매를 통해서 시드를 또 이제 한 번에 막 100%씩 넣는 게 아니라 한 네. 5%, 10%씩 어. 넣으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한 1,200만 원 정도로 좀 매매를 했어요. 이제 크지 네네. 않은 정도로 매매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수익이 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120만 원 수익이면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 매매를 걸어두신 분들이 앞서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똑같이 수익을 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수익을 쌓아가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시도 코인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티라노 사단이 여러분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코인이 좀 궁금하다.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상 반감기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 상승 호재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이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이끌어줬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의 전쟁 긴장감에 비트코인 등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미국 중앙은행의 불투명한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반감기가 굉장히 호재가 아니다라고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번 반감기 호재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선반영 됐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반감기 이후에 상승 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네네. 예측을 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옆에 친구도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정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돈의 팔촌도 알고 있을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그렇죠. 또 이제 제 음. 동생이 있는데 사촌 동생이 있는데 네.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반감기에 사야 된다. 어.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미 선반영된 게 맞아요. 그러나 네. 더 오를 그런 선반영됐기 때문에 더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랑 호재랑 막 이것저것 네. 섞여 있는 상태라서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제 톡방에서도 공유 드렸던 작도 이런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복잡하실 텐데 네.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우선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있죠. 네. 자 저희는 추세에 사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네네. 지지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선에서 상승 채널 안에서 돌파를 해주고 네.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애매하기보다는 좀 더 네. 완만한 상승 추세를 돌파해주고 좀 더 가파른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구간에 도달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작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 정도 구간을 보신다면 이제 74K 구간부터 저는 네. 일단 60.9K 이 60K 구간을 봤는데 이제 60.9K가 순간적으로 이탈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이 구간 자체가 이제 박스권으로 매물대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 75K부터 60K 사이 이 매모 구간을 이제 호재와 악재 반복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게 호재가 터지면 여기까지 찍을 거고 악재가 터지면 아래까지 찍을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힘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가고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구간에서 위로 뚫으면은 그때도 전에도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데 뚫게 되면 이제 반감기 이후에 뭐 21배 올랐다, 뭐 3,800배 올랐다와 같이 네. 이 고점을 재차 뚫게 되면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라고도 분석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감기가 선반영되었고 더 이상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 박스권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네. 작도 말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네이처 신호들 있죠. 이렇게 태양 신호 마음에 안 네. 든다고 하셨던 그렇죠. 네, 꼴 보기 웃고 싫다고. 있는데 좀 그렇네요. 네. 네, 태양 신호랑 장미 신호 이렇게 두 가지 안 좋은 신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던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난번에도 이 장미 신호가 등장했고 이제 올라줄 수도 있는 구간인데 아직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매도 신호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62평선 이 빨간색 62평선 이탈하면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이탈까지 마감했고 이 박스권에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다.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이 홍콩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호재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진입할 때는 어느 가격선을 좀 진입 가격대로 잡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럼 바로 차트로 가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물대 60.9K 구간, 이 구간이 네. 이제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상추세고 지지선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들도 이제 슬슬 저점 구간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 이렇게 돌아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장투 관점으로 놓쳤던 구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이 좀 매수가 가능했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지금은 많이 저점 지역부터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5,000불 이상의 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60K 구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와 준 구간이라 저점은 아닌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네. 다시 한번 매수를 받아본다면은 이 122평선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봉상의 122평선 구간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 22평선과 이굴 저항을 받고 이렇게 하락 쪽으로 떨어지게 네. 될 경우 이 122평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응축이 걸려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 좀 매수를 받고 122평선을 이탈하는 선에서는 좀 하락적으로 바뀐다라는 전제를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수를 받아본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60K 구간과 122평이 겹치는 구간은 가격을 싸게 살 구간, 그리고 손절은 네. 짧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차 폭발하는 시점, 좀 더 네. 안전하게 이제 스슬 폭발할 것 같다라는 시점을 노려볼 수 있다면은 22평선과 62평선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지다가 네.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타점에 노려보시는 오.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선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이평선과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잡아 가시는 편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일봉 혹은 주봉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아직 장기 관점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5이평선 기준으로 익절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익절 포인트를 잡아드렸었고 그 다음 네. 지점은 이제 주봉상의 22평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란색의 22평 밴드 구간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22평만 나와 있는데 22평에 정확히 반등하는 게 아니라 22평을 조금 더 넓혀서 20의 고가의 평균 그리고 저가의 평균을 좀 넓혀 보았을 때 이 구간에서 주봉상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이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월봉 혹은 주봉의 22평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홀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5이평이 꺾여 주었고 네. 이 구간 저항을 맞고 계속 응축으로 갈 확률이 조금 존재하긴 하나 어쨌든 전 주봉상 20 고가의 평에 단기적으로 만나는 구간이 반등 포인트로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네.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은 4시간 봉상 현재 호랑이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호랑이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좀 작은 시간 봉에서는 좀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네. 이 고점 신호가 좀 등장을 해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좀 생각을 해보고 현재는 좀 더 관망을 해보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관망을 하시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꼼꼼하게 매매 전략을 세워주셔서요. 현재 홀딩하고 계시는 홀더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의 빅토리 증권이 최근 비트코인이랑 현물 ETF,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품 승인 이후 투자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인 수수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자산 관리사들이 제공하는 이 스팟 비트코인 ETF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수수료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설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차트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더리움 차트가 현재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호재랑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기준이 이 정보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기준을 차트로 세우면 된다라는 네.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보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네.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락 채널? 삼각 수렴으로 모여져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네. 포인트는 크게 봤을 때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거 네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상승 추세의 하단부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자, 아. 네, 그 말은 즉슨 저희는 매수는 네.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해야 그쵸.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한해서는 지금 매수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포인트였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톡방에서는 아직 이더리움이 괜찮을 수 있다. 굉장히 이때 굉장히 좀 두려운 하락장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의 이제 60.9K도 깨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기준에서 보면은 전 이 저점 기준 원화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 이 440만 원 선인데 원화는 깼다가 반등했던 모습인 거고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2,850불 이 구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한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 채널 하단부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위에 하락 추세선이 하나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반등은 좋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조금 네. 응축의 형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축이 저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기를
위를 뚫어주면은 위로 또 이렇게 세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 중의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 중에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받거나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단 달러 차트상 이더리움의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게 전반적인 큰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다른 이평선 차트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네. 122평선과 그다음에 상승처럼 하단부가 이게 맞닿는 구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좀 좋은 매수 포인트였는데 지금 당장은 좀 많이 복잡하니까 지워서 보게 된다면 네. 네, 잠시만요. 지워서 보게 된다면 네. 62평을 이탈을 하고 22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62평선 위에 있고 22평선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제 저항을 살짝씩 받고 올라간다 할지언정 이렇게 하락추세 상단부랑 62평선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이 하락추세선까지 돌파해주면서 네. 일봉상 62평선까지 돌파를 해줘야 제대로 된 상승이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차트 방향성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신규로 들어가려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짜가시면 좋을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추세선과 62평선, 6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구간을 돌파를 네네. 해주는 후에 잡는 걸 좀 추천드려요. 실제로. 네네. 아니면은 미리 전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아직 못 잡으셨다면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잡던가 여기서 잡으셨다면은 아직 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네. 여기 구간은 이제 충분히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고 저점이다, 단기적인 저점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달러 차트상으로 2,850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홀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문제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좀 존재하긴 하나 네.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게 될 경우 현재 구간은 현재 샀던 분들은 저점에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선에서 최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 이 하락추세선 상단부에서 입절을 하거나 아니면 네. 돌파하고 지지받는 것까지 기대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관점 대해서 꼼꼼히 전략 세워주셔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더리움 들어가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고 계셨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혼이 담긴 코인이다라는 말이 많죠. 리플사가 이 미국 법원에 이 미국 SEC의 법원 제출 브리핑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SEC가 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서류 제출 과정에서 리플사 이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는 혐의를 주장을 했었고요. 법원에 리플사에 대한 20억 달러, 한화로 치면은 약 2조 6,800억 달러의 벌금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장 안팎에서는 리플사의 변호인들이 보인 행보를 이 바탕으로 리플사가 SEC의 20억 달러 벌금형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라고 하면은 리플 차트에도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확실히 법원 판결이 나야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폭이 확실히 세질 것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변동폭이 좀 많이 컸던 네네. 코인인데 지금은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 저 그때 좋아했던 이유는 심플하게 200원에서 좋아했던 거죠. 아, 저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코인에 그때 당장 상장되는 코인들이 몇 개 없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동전 코인이라고 네. 해서 200원에 이제 웃긴 얘기로 비트코인 1억을 갔는데 리플 네. 200원이다. 이제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던 코인 중에 하나여서 이제 네. 그러므로 좀 좋아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리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좀 판결이 나야 어떤 펌핑이 나오거나 혹은 급락이 나오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전까지는 어떤 이슈가 있던 차트대로 네. 흐름을 가져가 보고 차트의 기준대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상승 원화 기준상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 또 복귀를 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세선 자체는 좀 무의미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차트로 같이 보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수평 지지 구간이 0.42불 이 구간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차트상으로 이 상승 추세선, 이 단기 상승 추세선 이탈해주면서 급락이 나와준 모습까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원화 차트로 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680원대 이 수평 지지 구간을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구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달러는 좀 이쁘게 나와줬는데 네. 원화 차트는 좀 이쁘게 안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좀 넓게 봐야 돼요. 사실상 이 박스 자체를 거의 이 정도로 봐야 될 정도로 네. 좀 크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40원부터 640원 이 구간이 전체적인 수평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편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리플을 봐야 되는 지점은 똑같이 아까 이더리움 하락 추세선 내려오는 것처럼 리플도 똑같이 하락 추세선이 하나가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평선이나 구름대를 봤을 때 다른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좀 추세 반전이 있냐 없냐의 포인트가 있는 건데 지금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좀 횡보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평선 자체가 많이 지저분하고 올라가도 저항이 맞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영향 어떻게 미칠지까지 차트 분석해 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리플을 그럼 신규 진입해본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가격선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고 계실까요? 우선은 지금 당장으로서 본다면은 4시간 봉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봉상에서는 좀 매매 타점이 나오지 네. 않거나 혹은 이 장미 신호 같은 걸로 여기 쌍바닥 지역 같은데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 매집을 했다면 좀 좋은 매수 타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보도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저점 신호를 좀 보여주면서 올려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시간봉의 저점 신호일 때 매수를 받고 단기적으로 한 10% 많으면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4시간봉 단위에서는 이렇게 호랑이 여우가 좀 파티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약간의 하락 쪽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신호가 좀 무시돼. 저희 엄청 많네요. 근데 사실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네. 이 보도지표 상황상 이런 데 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많다고 좋은 건 딱히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신호가 나와주고 있긴 해서 저는 이제 추세 반전으로 보면서 조금 더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긴 하더라도 네.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것 자체는 시그널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뭐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무방한 위치지만 현재적으로 일봉상 올려줄 가능성이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안 잡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저는 이런 네. 자리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파동 자리에 뭔가 장미 신호라든지 이런 신호가 등장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리플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우리 홀더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매집을 하셨다면은 아직 일봉상 계속 스토캐스틱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750원대 이 구간 이탈하는 선에서 좀 정리를 로스를 건나거나 혹은 본절에 마무리를 하고 끌고 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스토캐스틱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한 파동 더 올라가는 기대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재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버파이 18.56% 상승하고 있습니다. 4.536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의 가격입니다. 세이 14.63% 상승하고 있습니다. 964원의 가격입니다. 페페 11.9%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94원의 가격입니다. 즈백 9.89% 상승해서 3.74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온버프 4.21% 하락하고 있습니다. 58.22원의 가격입니다. 메이커 3.71% 하락하고 있습니다. 428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세이프팔 3.07%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8원의 가격입니다.
오아시스 2.92% 하락해서 96.63원의 가격입니다. 바이오 패스포트 2.53% 하락하고 있습니다. 4.737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세이 14.63% 상승하고 있고요. 시바이누 2.87%, 지백 9.94%, 레이 9.35%, 솔라나 3.26%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코인들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궁금하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저 종목이 좀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스터 수비드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아크, 램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셔서요. 우리 아크부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아크 6.4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20원의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아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에도 그런 어떤 작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자,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이게 네. 뭐죠? 어떤 삼각수렴?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네. 역시 레터님이 인정한 그렇죠. 에이스. 우등생. 네. 좋습니다. 네. 자, 우선 삼각수렴 패턴. 현재는 이 수렴의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하락 네. 폭발이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의 패턴에 대해서 저희 방송 보고 배우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정리를 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구간이 이제 23년 9월 21일 구간 고점과 더불어서 여기 저점들 네. 올해 초 구간의 저점 구간까지 이제 박스로 생각을 했을 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어디서 하셨거나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릴 수 네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도 관점상으로는 이제 추세선 하방 이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구간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하락추세 상단이든 혹은 네.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든 올라가면 저항 맞고 빠지는 형태가 일방적인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일단은 다른 차트에 비해 추세가 좋진 않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평선이나 다른 걸 보게 된다면은 지금 보조지표 상으로는 저점 신호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거는 로스 956원대 혹은 네. 그 밑으로 이제 836원대를 걸어두고 나서 보면은 이제 비트락 이더가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아크도 지금 구간이 일봉 단위의 저점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저점 구간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줬을 때 쭉 빠지다가 이렇게 빼고 올리는 경우도 발생되긴 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조지표상 이렇게 저점이 들어오고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차트 이따가 질문 주신 코인들 보시면은 용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근데 아크는 용 신호가 안 나온 거는 242평선이 밑에서 혹은 여러 가지로 추세상 다른 코인에 비해 안 좋기 때문에 네. 저점 구간이고 반등이 여력은 좋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 좀 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이 위에 구간에 저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네. 구간에서 하락 추세선도 하나 그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는 다른 코인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스터 수비네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셨던 종목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아크뿐만 아니라 램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램 코인은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코인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램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스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저희 방송 같이 네. 하시기 전부터 있던 분이세요. 네. 이제 팔로잉이 오래 하신 분인데 램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이제 펌핑 나올 때마다 또 네. 좋아하셨던 분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램코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네. 전에 좀 크게부터 이제 과거 역사부터 보도록 네. 하면은 이렇게 쐐기 패턴. 이 나와줬고 쐐기를 돌파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많이 물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위에 비싼 네. 가격대
물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승 추세를 전반적으로 지켜주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원 이상까지도 이제 전에는 100원까지 돌파를 못 해줬는데 이번 구간이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의 저점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 구간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번에야말로 100원대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으로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빠져버리는 형태가 제일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재차 1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옆에 보는 용이 나온 상황이라는 거는 네. 전반 242평선 위에서 스토캐스틱 저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물을 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용이 나왔을 때 매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주봉 단위에 큰 단위로 본다면 지금도 나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내려와 준다면은 가격적으로 조금씩 내려와 줄 때마다 약간씩 매집해도 무방한 자리다. 주봉 단위로 불려 계시거나 월봉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지금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고 일봉 단위로 보조지표에 저점 신호가 나타나주고 있고 용 신호가 나온 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8원대 좀 더 위로 가면 50원대까지 지금 60원부터 50원대까지 계속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수비드님께서 질문 주셨던 아크와 램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이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플로우 신규 진입으로 좀 봐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플로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플로우 3.2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90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플로우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플로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가 1시간봉 차트에서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일봉 차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화 차트상으로는 일단 안 좋은 구간이 하나가 있네요. 상승 추세선을 네. 이탈하고 이 저항을 받을랑 말랑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로우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여기 구간이 수평 저항 구간으로 1,300원, 1,400원대가 좀 수평 저항으로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좀 저항받고 빠져버리는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올라가더라도 일봉 단위로 좀 저항을 받고 빠져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보조지표상으로 본다면 여기 용 신호가 또 깨작깨작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위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122평선을 이탈을 하고 22평선이 하방 각도로 내려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우코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될 경우 22평선과 122평선의 저항을 좀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중에 좀 더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저항이 없는 코인 위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봉 단위로 매집을 하기에는 저점 신호에서 현재 슬슬 돌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집을 한다면은 이제 이 구간까지 일봉상 242평선 언저리까지 본다면 1,100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거의 30-40% 이하의 하락이 네. 30% 정도겠죠. 그 정도의 하락이 나온 후에까지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일봉 단위로 매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좋은 매집 자리긴 하나 전반적으로 당장에 올라가서 저항받을 구간이 좀 많은 차트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질문 주신 분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배하는 프로도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니오 프로토콜 좀 봐주세요. 어디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니오 프로토콜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니어 프로토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니어 프로토콜은 다른 네. 차트에 비해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아까 봤던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역배열인지 좀 애매한 위치였던 것 같고요. 아크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역배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램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막 962평선에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플로우 코인도 이제 122평선 아래에 있는 구간이었는데 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62평 지지를 받고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22평 고가의 평을 돌파한 후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 저희 또 과거에 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 만큼 다른 코인들에 비해는 확실히 추세가 좀 센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작도 관점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작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작도가 될 것 같고, 일단 네. 이거 좀 지워보고,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상승 추세에서 하나가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꼬리도 신기하게도 이게 뭐 물론 약간의 맞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의 지지를 딱 받아주면서 꼬리 달고 1,000원 이상 올려주면서 재차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선도 그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었을 경우는 좀 더 네. 자세하게 내려가 보면 이렇게 그었을 경우는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에 네.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 저는 지금 구간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하락추세선 상단부에서 네. 저항을 받고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위치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 하나 그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 내려와서 여기 지지받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럴 때 좀 매수를 받는 게 좋아 네.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4시간봉 차트고요. 네. 일봉 단위로 다시 넘어가서 본다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20 고가의 평을 지금 돌파를 해줬지만 하락추세는 상단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캔들의 마감을 좀 살펴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다음 캔들에서 이 20 고가의 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음봉 하나가 나와주고 다음 캔들 이런 식으로 양봉 나와주면서 아까 그려놨던 이 하락추세선 돌파만 해준다면은 전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30% 이상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2평 선도 이제 다른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22평 선이 하방 각도로 저항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22평이 상방 각도로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지지선으로 박용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니어 프로토콜은 현재 다른 코인들에 비해 추세가 훨씬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조 지표도 살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까지도 가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상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네. 이 하락 추세선, 아까 그거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가 아주의 매수 찬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찬스 구간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아직 마이너스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더리움 클래식이요. 평단 55,000원인데요. 평단까지 오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2.39% 상승하고 있습니다. 41,15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직 마이너스님께서는 55,000원의 평단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큰 상승 추세선 하나가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작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평단가에 있으시다면은 네. 저는 이 추세선이 이탈되는 순간에는 좀 잘라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55,000원이면 거의 최고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추세선 구간에 좀 반등을 예상하고 매집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선을 좀 더 수정을 해봤을 때 이 구간을 상승 추세선 하단부라고 치고 저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출을 하시려면은 정고점을 도달을 하거나 혹은 네. 매집을 하고 탈출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의 저항을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재차 저항을 받는 구간과 더불어서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를 저항받고 빠지는 구간, 이 구간 있죠? 네. 이 구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간대가 살펴보시면은 47,000원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엄청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지 않는 선에서는 이 구간에서 좀 탈출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지금도 용이 등장해주고 있고 22평선이 좀 하방으로 내려와주고 있어서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이제 보조 지표가 마찬가지로 저점 신호를 나타내 주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클로버 신호랑 용 신호까지 나와주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네.
큰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조정 이후에 매집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스가 47,000원이었고요. 네. 여기 62평선 이렇게 내려와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 네. 여기 만나는 구간에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비트랑 이더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35,000원대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높으셔서 고민 많으셨을 텐데 이번 조언으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소동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더그래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더그래프 가격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네, 5.58% 상승하고 있는 더그래프입니다. 435원의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더그래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더그래프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그래프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이탈하진 않는 네. 상태죠. 그래서 상승 추세선이 정확하게 올라가 주고 있고 그리고 이 303원대가 가로줄로서 정확하게 버텨주고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심플합니다. 지금 어떤 구간을 가지고 계시던 장투 관점, 일봉상의 관점에서는 303원대, 300원대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리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상승 이어나가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하나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이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이죠. 이 구간, 네. 이 구간이 저항선으로 좀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구간을 확인해 본다면은 일단 매물대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간 504원이랑 한 467원 이 구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 단위에서 본다면은 일단 조금 더 상승을 이어나가거나 혹은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이 상승추에서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저항받고 갈림길에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추에서는 이탈하게 된다면 이 더그래프 코인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에서는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버리는 상황이 가장 좀 빠른 손절을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하락추세선 돌파와 더불어서 이 500원대, 450원부터 500원대 요 구간일 것 같고 아마 460원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요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 구간부터면은 재차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처 지표를 사용하셨다면은 이렇게 120평선과 상승추에서 하단부 네. 버텨주는 구간에서 용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이때 만약에 잡으셨다면은 이때 손절이 나가는 거고 이때 잡으셨다면은 여기 손절 잡고 지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네이처 지표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 지표 상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3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홀딩 하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하락추세 상단부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짚어주셨네요.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보겠습니다. 아이오타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올라올라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현재 아이오타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빠르게 분석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아이오타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용신호가 또 마찬가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하늘색 선 있죠, 하늘색 선. 네. 이 하늘색 선이 이제 일봉에서 큰 추세, 그러니까 242평선이 좋은 상승 추세긴 한데 네. 이게 좀 더 덮어주고 있는 코인들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장기 추세가 좀 더 안 좋거나 네. 물려있는 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하늘색 선은 962평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던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일단은 아이오타 코인이 지금 추세가 좋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아이고. 있겠습니다만 네. 네이처 신호상은 이렇게 용 신호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네.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봉상 22평선이 하락 쪽으로 내려와 평단가가 355원이라고 하시네요. 355원. 네. 그러면은 아마 단타 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빠른 손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구간이 저는 344원 네. 요 구간, 아니 340원대 손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시간 봉상으로 아까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쌍봉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올라간다면은 이 구간까지 도달하는 것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구간까지 관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우리 코인을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전략 꼼꼼히 세워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는 것이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